위드 미니. 안녕하세요. 미니쿠퍼 삼성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정훈 대리입니다. 드디어 위드 미니 채널에 제가 단독으로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위드 미니 채널에서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들께 보다 알찬 정보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미니박사 오대리라는 채널인데 그 채널에도 한번 놀러 오셔서 영상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니쿠퍼라는 브랜드에서 세일즈를 하면서 제가 어떤 차를 가장 많이 판매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저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 클럽맨 차량을 제가 가장 많이 판매를 했었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미니쿠퍼라는 브랜드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 때 3도어라는 차량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실용성적인 부분은 컨트리맨이 가장 뛰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3도어 혹은 컨트리맨이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판매된 차량들을 제가 일일이 한번 찾아봤는데 클럽맨 차량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이유는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이 클럽맨 차량의 포지셔닝이 저는 처음에는 가장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세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3도어 같은 해치백의 차량도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차량은 낮기 때문에 SUV 형태의 차량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통적인 외건의 형태의 차량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서 조금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 그러한 부분이 단점이 아니고 오히려 좀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과연 이 클럽맨의 장점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차량을 판매해보고 주행도 해보고 경험을 해보다 보니 말씀드린 그 애매한 포지셔닝 자체가 클럽맨의 거의 대부분의 장점으로 다가온다는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일단은 세단 형태의 낮은 시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해치백에 굉장히 민첩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클럽맨 차량의 크기 대비해서 SUV 차량과 비슷한 넉넉한 적재량 또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국내 유일의 이 뒤쪽에서 보시는 스플릿 도어 디자인 형태, 외관과 비슷한 실용성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차량이 저는 클럽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클럽맨 차량의 장점이 맞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최대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럽맨의 전고는 1440mm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첫 차로 보시는 아반떼 중중형 세단의 전고는 1420mm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고 차이는 2cm 밖에 나지는 않고, 세단들의 최저지상고 바닥부터 여기에 높이는 보통 140에서 150mm로 산정이 되는데, 저희 클럽맨 차량 같은 경우도 최저지상고는 거의 150mm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낮은 시트 포지션을 유지해서 세단과 비슷한 승차감이 최대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량의 높이가 낮다 보니까 과연 헤드룸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가 컨디션이 좋으면 180이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이제 179로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이 차량 안에 앉았을 때 이 헤드룸 공간 자체도 주먹 1개에서 1개 반 정도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80 중반에서 후반까지 성인 남성들이 운전석에 탑승할 때도 충분히 공간 자체는 여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해치백의 민첩한 승차감입니다. 제가 승차감은 고객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꼭 직접 타보시고 체험을 해보셔라 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체험이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클럽맨의 차량에 대한 승차감은 좀 유격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링에 대한 유격, 다른 차들보다 조금 살짝 밟아줘도 금방금방 전진을 하고, 브레이크도 다른 차량보다 살짝만 밟아줘도 금방 제동이 걸리고요. 핸들링 같은 경우도 일반 차량은 만약에 이만큼 틀었을 때 우회전이 된다고 하면, 클럽맨 차량은 이 정도만 틀어줘도 유격이 거의 없이 핸들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시승을 해보신다면 다른 브랜드의 차량 대비 차량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2열에 앉은 김에 2열의 공간도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과연 이 차량이 패밀리카로서 운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린 저 정도의 남성, 성인 남성이 앉기에도 무릎 공간이 주먹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
패밀리카로 타기에도 충분히 무리는 없고, 제가 한번 내려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쪽에 이제 아이소픽스라고 해서 카시트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립형 카시트가 편하게 그냥 딸깍 끼울 수 있는 형태로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2명 이상 있는 집도 충분히 데일리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간단하게 이제 전고를 말씀드리면서 아반떼 차량의 전고와 비교를 해드렸는데, 일단 전장의 길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맨 차량의 앞에서 뒤까지의 전장의 길이는 4265mm입니다. 다시 한번 아반떼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반떼 차량의 전장은 4650mm입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전시장에 왔을 때 고객님들께서 클럽맨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주행하시는 준중형 세단의 아반떼보다도 40cm나 길이가 짧습니다. 그 짧아진 길이는 클럽맨의 후면볼 라인 자체가 살짝 세미 외건 형태로 직각 형태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트렁크 공간 자체가 조금 짧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반떼보다 길이가 40cm 정도 짧아졌는데 트렁크 공간이나 뒷자리 공간이 상대적으로 그 정도 짧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차박까지는 아니지만 이 클럽맨 차량으로 차크닉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뒷좌석에 자녀분들이 탑승하실 경우에 기저귀 가방이나 유모차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디럭스 사이즈의 유모차도 충분히 적재가 가능하고요. 뒷자리 공간 같은 경우는 6대4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만 접어주셔서 나머지 공간은 뭐 골프백을 적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머지 기저귀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적재하는 데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2열을 다 폴딩 하셨을 때 골프백은 4개 이상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 차로 피크닉을 다닐 때 짐 싣는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니쿠퍼만의 디자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니쿠퍼 디자인에 대해서 예쁘다 안 예쁘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만 3도어, 5도어와 가장 비슷한 이런 동글동글한 디자인, 그리고 기본형은 이제 크롬 형태의 마감, S트림이나 JCW는 피아노 블랙 익스테리어가 적용된 미니쿠퍼만의 헤리티지를 잘 계승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클럽맨을 선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또한 기존 미니쿠퍼와 동일한 비행기 조종석 인테리어를 모티브로 삼고 있으며 직선적인 디자인보다는 곡선적인 유연한 디자인을 많이 적용했습니다. 미니쿠퍼를 보셨을 때 주변에서 많은 단점들을 들으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수많은 단점들이 거의 대부분이 장점으로 승화되는 차량이 이 클럽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클럽맨 차량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언제든 저 미니박사 오대리, 오정훈 대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